여러분, MBTI나 다른 성격 검사는 이제 정말 익숙하시죠? 그런데 혹시 우리 동양의 지혜가 담긴 아주 특별한 성격 이론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각을 통해서요, 아마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정말 큰 맘 먹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던 누군가는 그걸 보고 너무 성급하다, 무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행동을 보고 이렇게까지 다르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답답한 오해와 갈등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100년도 더 된 한국의 독특한 성격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서양 심리학과는 그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바로 사상체질론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겉모습이나 혈액형으로 사람 나누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심리적인 기질,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자동적인 반응 패턴에 주목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빅5 같은 서양 성격 모델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빅5가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사상체질로는 그 행동의 저 깊은 뿌리, 즉, 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파고드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을 목록으로 만드는 걸 넘어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체질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4가지 유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요, 나의 가장 빛나는 장점과 나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단점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처럼요. 자, 여기 4가지 다른 에너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양인. 와, 이분들은 그냥 타고난 리더예요. 앞으로 막 밀고 나가고 진취적이죠.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 과하면 조급해지고 누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욱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태음인. 아주 묵직하고 인내심이 강한 그런 안정적인 타입이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면으로는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 때로는 남들 눈에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소양인입니다.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민첩하고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뒷심이 좀 부족해서 일을 신나게 벌여놓고 마무리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 정말 꼼꼼하고 섬세하고 다정하죠. 그런데 그만큼 예민해서 불안감이 높고 상처받을까 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는 부분 혹시 있으셨나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4유형의 사람들이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우리는 도대체 왜 부딪히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누가 착하고 나쁜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타고난 에너지의 방향과 속도가 서로 다를 뿐이에요. 마치 시속 150km로 달리는 차랑 시속 60km로 달리는 차가 같은 도로 위에 있는 것과 똑같죠. 자, 이 두 유형의 충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도저 같은 태양인 리더는 빨리 결정하고 바로 실행합시다 라고 외칩니다. 반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태음인 안정가는 아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죠 라고 말하죠. 결국 태양인은 태음인을 보면서 속 터져 라고 생각하고 태음인은 태양인을 보면서 저러다 큰일 나지 하고 가슴을 졸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충돌 조합을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가 넘치는 소양인 혁신가는 좋았어 하면서 즉흥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하지만 디테일이 중요한 소음인, 세밀가는 모든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마음이 놓이죠. 이러니 소양인은 소음인의 망설임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소음인은 소양인의 저 대책 없는 경솔함에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꼭 이런 조합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억지로 바꾸려고 애써야 할까요? 아니요. 사상 체질론은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핵심은요, 남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나의 타고난 기질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판을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섬세하고 예민한 소예민이라면 나를 들볶는 환경보다는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안정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해요. 조돌적인 태양인이라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도적으로 생각할 시간이라는 버퍼를 만들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죠. 아이디어가 샘솟는 소양인이라면 시작은 내가 멋지게 하되 그 뒷마무리는 꼼꼼한 태음인 같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전략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목표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이건 니야 틀렸어 라는 비난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전략적인 자기관리로 나아가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타고난 에너지가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흐르게 하려면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바꾼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작고 구체적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와 일상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